파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부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보니까 드디어 내가 파리 왔구나 라는 생각이 에펠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뮤지엄 패스를 미리 샀기 때문에 쭉쭉 입장했고요. 파리에 미술관 많으니까 패스는 꼭 사서 일찍 입장하시고요. 입장 후 첫 목표는 바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녀 모나리자입니다. 네, 너무 유명하죠. 저 모나리자를 만나러 열심히 갔는데 이만큼 가까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정도 뒤에서 처음에 만나야 했고요. 몇 분에 걸쳐서 조금씩 다가가서 겨우 가깝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루브르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승리의 여신 니케, 이유는 몰라도 머리와 팔이 없어서 더 멋진 느낌입니다. 사랑의 비너스가 아니라 밀로의 비너스가 저기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갑자기 원더걸스의 텔미가 생각난 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겠죠. 유명한 거 몇 개 보고 나니 지쳤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미 몇 년치 미술 작품을 봐서 그런지 좀 감흥도 떨어졌고요. 워낙 넓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쭉쭉 걸으면서 구경을 했고요. 네, 이 나폴레옹 대관식 이거는 유명하죠. 그러다가 흥미로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를 받고 복제품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그리니까 정교하게 베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게 또 어딘가에선 거래된다는 소리잖아요. 또 이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예술인 것 같기도 해서 복제품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큰 규모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2시간 반 정도만 관람을 하고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광장은 넓고 화려했고 멋졌습니다. 물론 관광객은 많아서 좀 정신없었고요. 그리고 앱등이로서 저기 보이는 애플 스토어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죠.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기 많이 온다는 게 버스 주차장 안내 문구에 보이죠. 오늘의 점심은 커리 파스타와 스프링롤 그리고 코코넛 음료 사이다였습니다. 합치니까 18.9유로 정도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박물관에서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좋진 않더라고요. 다음 목적지는 극장입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란 곳에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영상자료원이죠. 좀비 영화 랜드 오브 더 데드를 예매하고 카페로 왔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얼음이 다 녹았지만 너무 자상하고 미소가 예쁜 남자 직원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냥 얌전히 잘 받아 마셨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영상자료원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이것저것 전시품은 많았는데요. 옛날 거야 다 관심이 가고 좋았지만 총 모양의 카메라가 신기했고 찰리 채플린의 사인도 신기했습니다. 영화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리미에르 형제보다 먼저 영화를 만들었던 에디슨의 시네마토그래프 장비가 있었는데요. 다른 데서는 직접 눈을 대고 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그거는 좀 괜찮았네요. 일본 영화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명 감독들 영화, 옛날 영화들도 많았지만 애니메이션도 그만큼 많았고요. 당연히 오타쿠들의 흔적도 여기저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스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와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천국과 지옥, 제가 다 본 영화들인데 추천하니까 한번 꼭 보세요. 도서관 자료실도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책은 당연히 많은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도 많았고요. 시간만 있었으면 하나씩 다 펼쳐보고 싶은데 그냥 다리 쉬는 겸 짧은 시간 동안만 몇 개 훑어봤습니다. 오늘 영화를 볼 조지 로메로 감독만을 위한 책도 나와 있었고요. 서가를 갔는데 한국 영화 서적은 고작 9권밖에 안 보였어요. 반면에 다른 나라,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그것보다 4-5배는 많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한국 영화는 아직까지는 변방의 작은 나라의 영화일 뿐이었나 봅니다. 서점도 들렀는데 딱히 살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알아보기 힘든 프랑스어 책이 많아서 처음에 사물함에 짐을 맡기고 돌았었는데 사물함마다 유명 영화 감독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빈자리를 찾다 보니까 파스빈더 감독의 사물함에 짐을 맡기고 구경을 했었습니다.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GV 시간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프랑스 말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Cool que la conférence, donc voilà, j'espère que vous n'aurez pas de moi un discours trop structuré, mais je suis très content aussi de revoir le film avec vous parce que ce film-là. 지금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좀비 영화 랜드 오브 데드를 보고 나왔습니다. 좋네. 왜 봤다고 생각했지? 영화 소개 프로 같은 데서 그 물속을 걷는 좀비 장면을 보고 짝각했나봐. 또 그거 말고도 그렇게 큰 무장 트럭 나오는 영화가 또 있잖아. 뭐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막 이것저것 짬뽕해서 착각했나봐. 아무튼 지금이 9시 20분인데 영화를 보고 밤에 나왔는데도 해가 아직도 떠 있는 게 신기하고 영화 보길 잘했고 여행 중에 쉬는 것도 좋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좀비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았고 영화 보길 잘했습니다. 바이바이. 근처 상점가로 갔는데요. 밤이 돼도 사람이 많았고요. 여기저기 뭐 먹을 거 고민하다가 배고파서 파이브가이즈 버거에 갔습니다. 물론 맛있죠. 상점가 한쪽에선 유명 배우 초상화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딱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죠.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마침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2017년만 해도 넷플릭스 영화는 영화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퐁피두 센터에 갔습니다. 다른 미술관과는 다른 외골격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공장인가 싶기도 하고 유럽 여행 중 많은 미술관을 갔지만 이곳처럼 밀도 높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건 드물었습니다. 모네, 밀레, 드가, 고갱, 세잔, 고흐, 모딜리아니, 마티스, 앙리 루소, 피카소, 르누아르, 샤갈, 칸디스키, 몬드리안, 미로, 잭슨 폴락, 디상, 존 케이지, 앤디 워홀. 미술 교과서에 나온 이름을 이 좁은 공간에서 다 만나는 것은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더 이상 미술 작품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이 감상하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일부 현대미술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길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제 취향이었습니다. 마켓 아트라고 해서 경제 통계나 각종 데이터를 시각화한 미술 작품들이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구 대기 오존층 농도나 기후, 공기 흐름이 작품이 되고요. 주가 그래프가 그림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바코드나 QR코드도 작품이 되고요. 이런 신선한 시도가 있기에 미술이 계속 새로운 걸 걸음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감히 얘기해 봅니다. 이곳은 그럴싸한 전시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니어처였고요. 이렇게 작게 만든 것도 신기했고 그 안에 놓여있는 많은 그림들이 꽤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해서 이런 걸 만드는 장인들의 수고에도 경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람을 마치고 로비에서 만난 행위예술입니다. 모래인지 쌀알인지를 계속 붓을 갖고 빗자루로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엄청난 무예가가 무술을 선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묘하고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퐁피두 센터에서 그림 관람을 마쳤습니다.